안녕하십니까. 하나금융투자에서 매크로 맡고 있는 소재용입니다. 지난주에는 우리나라 증시가 호조세를 보이며 굉장히 좋은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번 주에는 그 경제 쪽과 주식 쪽 하반기 전망을 말씀드리고 주간 특권 전략 같이 말씀 올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하반기에 대한 저희 쪽의 전반적인 하우스뷰를 간단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글로벌 경제 측면에서 본다면 상반기에 좀 짓눌렀던 이벤트에 대한 긴장감이 좀 완화되면서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순환적 회복이 계속 연장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그 상반기에 비해서 하반기에는 글로벌 재고 축적 속도도 좀 떨어질 것으로 보이고 인플레에 대한 눈높이도 분명히 조정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재정 정책이 점점 현실화될 가능성이 커지고 이에 따라서 기술 진보에 대한 플랫폼도 강화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했습니다. 결국에는 상반기 때 눌려있던 고정 투자가 성장 견인력이 보강될 것이고 이러한 과정이라면 글로벌 순환적 회복은 연장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상반기보다는 원자재의 탄력이 저하될 소지가 있다는 점, 그 다음에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이 통화정책 정상화를 시도할 수 있다. 이러한 점들은 EM이 상대적인 우위가 조금씩은 약화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글로벌 경제가 전반적으로 순환적 회복을 이어간다면 당연히 한국도 수출은 그렇게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특히 세계 경제 전반적으로 IT 중심의 수출 호조세가 우리나라 수출에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가계부채라는 이 내부적인 재앙면이 고민거리긴 한데 일단은 그 신정부가 출범하면서 청년층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아니면 추경을 통한 내수 부양 공약 이런 것들은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움직임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정책들이 실현되기에는 조금 더 시간적인 문제가 필요하기 때문에 하반기 실물적으로 진짜 이런 효과들이 있을까에 대해서는 확인할 부분이라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는 수출 개선, 내수 경기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저성장 기조를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다 하더라도 올해 한 2.7%로 기존의 2.5%보다는 한 0.2 정도 높아지는 패스가 형성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원달러 환율은 하반기에는 상반기보다는 등락은 좀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고 했습니다. 초기에 말씀드린 대로 글로벌 이벤트에 대한 지배력이 조금씩 약화될 수 있고 또한 국내 주식에 워낙 호조를 보이고 있다 보니까 외국인 투자 자금이 유입될 수 있는 부분 이러한 것들은 전반적으로는 상반기보다는 하반기가 조금 더 원화의 강세 요인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측하기 어려운 북핵 문제라든지 아니면 미국의 FTA 재협상 요구라든지 아니면 연말로 가면 조금 더 연준의 통화정책 정상화 압력이 커질 수 있다는 점 이런 것들이 반등 요인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는 등락을 반복하면서 3분기보다는 4분기에 조금 더 올라가는 V자 패스를 상정하고 있습니다. 예, 여기까지가 매크로에서 진단한 하반기 전반적인 경제 환경이었고요. 이어서 주식 전략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주식 전략을 담당하는 이정환입니다. 오늘 하반기 시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국내 증시의 이익 측면하고 흔히 얘기하는 PER이라든가 PBR과 같은 멀티플 측면 두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매크로 쪽에서 짚어주셨듯이 어느 정도 글로벌 경기 사이클이 미국, 유럽, 아시아 그런 좀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는 특징이 있죠. 그래서 국내 기업들의 수출이 늘어날 거고 매출이 개선될 거라는 생각은 할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한국 기업들이 어느 정도 구조조정을 단행을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 매출이 늘어나는 효과가 이전보다는 영업이익이라든가 순이익 쪽에 주는 영향이 더 커질 수밖에 없는 시점이 되는 것 같습니다. 2017년 코스피 상장 기업들의 순이익이 전체적으로 전년 대비 한 40% 정도 증가한 130조 원 정도대를 예상을 할 수 있는 이유기도 합니다. 두 번째로는 아무래도 이제 국내 기업들의 디스카운트 요인들이 많이 해소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특히 신정부가 갖고 있는 두 가지의 코드를 중심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우선 기관 투자자의 주주권을 강화하는 스튜어트십 코드를 도입하는 거를 굉장히 강도 높게 실행할 가능성이 높고 재벌 개혁을 중심으로 한 경제민주화 정책 이런 것들은 결정적으로 대내외적으로 보게 되면 국내 기업들의 시각 자체를 좀 개선시킬 수 있는 요인이라는 기본적인 판단을 하실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보게 되면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이익 쪽은 국내 기업이 증가할 개연성이 굉장히 높고 증가폭 역시도 이전보다 높은 수준을 기록하면서 사상 최고치를 다시 한번 돌파할 가능성. 두 번째로는 국내 기업들의 디스카운트 요인이 해소된다는 건 결과적으로 멀티플이 좀 정상화될 수 있다는 부분을
거는 상징적으로 좀 의미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과거에 받았던 PER의 상단이 12배 정도를 생각을 하게 되면 코스피 같은 경우는 대략적으로 상단 포인트가 하반기에 한 2,600포인트 정도로 해석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업종에서는 여전히 반도체 장비라든가 기술 하드웨어 쪽인 IT하고 기계, 은행 이런 쪽 업종들이 상대적으로 유망한 업종들이 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종목별로 보게 되면 흔히 얘기하는 요구 수익률을 좀 낮출 수 있고 자본의 효율성을 좀 기대할 수 있는 그룹들이 굉장히 국내에는 많죠. 현대차 그룹이라든가 SK, 한화, 이마트, 신세계, 두산 이런 기업들 좀 관심 갖고 보시면 기업이 변화하면서 주가가 좀 멀티플을 재형성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점을 감안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정의 포인트로 좀 생각을 할 수 있는 건 이제 분기 말에 페드의 기준금리 인상 이후에 금리 인상에 대한 모멘텀이 좀 소진될 가능성이 있고 이게 조정의 좀 요인으로는 작용을 할 수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강세장에서 나타나는 조기적이기 때문에 가격의 조정폭은 직전 고점 대비 경험상 한 3% 정도 내외에서 좀 형성될 가능성이 높아서 조정의 요인보다는 오히려 강세장으로 가면서 계단식 형태의 상승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는 게 하반기 지수의 전체적인 특징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채권 전략 부분에서 말씀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채권 담당하는 이미선입니다. 지난주에 국내 채권 금리가 장기 금리 위주로 상당폭 상승을 했습니다. 국고 3년 금리는 3bp 정도 올랐고 10년 금리는 8bp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2.30% 가까이까지 10년 금리 같은 경우 레벨이 올라섰는데요. 왼쪽 그림 보시면 국고 10년 금리, 장기 쪽 금리의 상승폭이 훨씬 가파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채권시장 좀 약세를 보였던 이유는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나라 주식가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하면서 채권시장에는 약세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고요. 외국인이 3년 국채 선물을 대규모로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추가로 매도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를 계속 지켜볼 필요가 있고요. 30년 입찰에서 보험사의 수요가 예상보다 부진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장기 금리가 좀 더 오를 거라고 전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금리 수준에서 매수를 들어오고 있지 않은 상황이고요. 외국인과 투신이 10년 쪽, 장기 쪽의 국채를 순매도를 한 부분도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그림 보시면 이건 외국인이 3년 국채 선물을 순매수한 것을 누적으로 나타낸 건데요. 보시는 것처럼 어느 정도 이제 이 계약물이 쌓였다가 0까지 소진이 되는 그런 과정들이 반복이 되고 있고요. 앞에 세 번 같은 경우에 이제 0까지 순매수 누적이 다 소진이 됐고 가장 최근 같은 경우에 2017년 3월에 FOMC 금리 인상 직전에 점도표 상향 우려가 있을 때 외국인이 대부분의 순매수 계약을 소진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최근에 다시 좀 순매수를 했다가 지난주에 2만 계약 정도 순매도를 해서 지금 남아있는 누적 잔고는 4만 5천 계약 정도 됩니다. 그래서 하루에 예를 들어 5천 계약씩 외국인이 매도를 계속하고 과거와 같이 이 순매수 누적을 0까지 소진한다고 하면 9영업일 정도가 소진이 이제 필요한 시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어느 정도까지 매도가 나올 수 있는지는 저희가 확신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아직까지는 외국인의 순매수 규모가 매도할 수 있는 물량이 좀 상당 부분 남아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좀 더 매도 가능성 열어둬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주말에 발표됐던 미국 소매 판매 지표나 이런 것들은 사실 지난 3월에 우리가 우려했던 미국에 대한 어떤 소비 부진이 다소 과대평가된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게 하는 부분이었고요. 왼쪽에서 보시는 것처럼 대부분의 업종의 소매 판매가 전월 대비 증가를 했고 일부 감소한 부분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 상점 매출이 늘어난 부분과 상쇄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다시 주목해야 될 부분이 독일 쪽의 단기금리 상승입니다. 오른쪽 그림 보시면 독일의 2년 금리가 3월부터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고요. 미국 2년하고 비교를 해보시면 미국 2년 같은 경우에는 작년 한 4분기부터 해서 금리 인상에 대한 가능성을 반영을 하면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독일 같은 경우 유로존은 이제 기준금리 인상의 시점은 아직 내년 후반기 정도로 예상이 되지만 지금 자산 매입하고 있는 부분을 어떤 식으로 종료할 것인지 이러한 통화정책의 중요한 변경이 남아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단기금리 쪽이 상당히 가파르게 반응을 하고 있고요. 미국과 독일 금리는 일정한 스프레드를 두고 움직이기 때문에 독일 쪽의 금리가 상승하는 국면에서는 미국 금리가 상승 압력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러한 여건들을 감안을 하면 외국인이 우리나라 채권시장에서 현물과 선물을 추가 매도
정도로 대응을 할 가능성이 좀 더 높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금리 쪽은 조금 더 상승 쪽으로 열어두고 대응을 하시는 게 현명한 판단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말씀을 들어보면 주식 쪽은 좀 과열에 대한 부담이 있을 수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국내 주식의 리밸류에이션이 올라갈 것이다 라는 쪽에 조금 더 생각을 두고 있는 것 같고 채권 쪽은 독일 쪽의 금리 상승이 전반적인 금리 상승 압력을 유발할 수 있다라는 쪽으로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도 즐거운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